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카를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 16세기 여진 기주의의 활동과 조선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기주의라는 집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기주의라는 집단은 조선 중기 압록강 이북에 거주했던 여진 세력 가운데 한 부류입니다. 이들은 1496년에 압록강 변경을 습격한 것을 계기로 처음 조선에 알려지게 되었고요. 1544년까지 그 활동 정황이 포착됩니다. 초기에는 80여 남짓의 작은 집단에 불과했던 기주의는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최대 300여 규모의 대집단으로 성장을 했고요. 이들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찾아 점차 조선 경내로 들여오려고 하게 됩니다. 이들이 활동했던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전반의 상황을 보면은 우선 조선의 경우 성종대 후반 여진정벌이 소기의 성과 없이 끝난 이래 여진대책 기조가 소극적으로 바뀌는 양상을 보였고요. 또한 연산군에서 중종대에 잇따른 정치적 변동과 사회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여진인들을 비롯한 대외 세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약화하게 됩니다. 한편 여진 세력들 같은 경우는 조선과 명의 사이에서 양국의 내조 수직 정책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을 해왔는데 특히 변경지들을 중심으로 농경이 보급되면서 이들의 사회경제적 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력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밀려난 세력들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찾아 조선의 경내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 대해 조선은 구축 정책을 실시하게 되지만 이는 오히려 여진인들의 거센 반발을 야기하게 되었고 변경의 불안정한 상황을 더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의 불안정한 상황은 우호적인 여진 세력들과 향화인들의 이탈로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의 여진 대책 기조와 그 실태를 엿볼 수 있는 한 사례로서 기주의의 활동과 조선의 대응에 주목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기주의가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는 7월 초에 있었던 압록강 변경지대의 습격 사건이라고 아까 언급을 했을 겁니다. 7월 2일에 위원과 고산리 등이 여진인의 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들어오게 되는데 조정에서는 방어에 실패한 변장들을 지적하면서도 이 습격 배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건주삼위를 그 배후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세종대부터 수차례나 이들을 대상으로 정벌이 이뤄지기도 했고 이들이 정벌을 당한 뒤에도 내조와 약사를 반복하면서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에 대한 불신과 경멸인식이 확산되던 가운데 변경지대에서도 여진인들과 군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특히 여진인을 상대로 변장들이 횡포를 부리면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변장들의 횡포로 대표되는 사례 중 하나가 1490년에 있었던 만포첨사 허원의 공적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처형하기까지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여파가 중종대에까지 이어질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조정에서는 위원 습격 사건 이후 성급히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추가 보고가 들어오기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얼마 한 2주 남짓 지나서 7월 21일에 평안도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건주삼위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지난번 습격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한 내용인데 이들의 말에 따르면 지난번 위원 등 변경을 습격한 것은 건주의가 아니라 기주의 그리고 그 기주의의 왕산적하라는 인물이 주도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4, 50년 사이에 건주삼위의 영역 안에 들어온 여진인들 가운데 80여 정도가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인데 농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짓지 않고 사람이나 가축을 약탈해 팔아넘기는 걸 생업으로 삼는 집단이다. 이들은 압록강 변경에서 4일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건주삼이 역시 기주의가 자신들을 사칭해서 지난 사단을 일으킨 점 때문에 곤란한 만큼 조선이 토벌에 나선다면 우리가 길안내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한 것이죠. 이 보고가 들어온 뒤에 조선 조정에서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가 되지만 대체로 당장 출병하기엔 곤란하다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는데 우선 선왕이었던 성종의 국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이 첫 번째로 작용했고 또한 이 시기가 농번기였던 만큼 몇 달 뒤에는 수확도 해야 되는데 공격보다는 방어에 더욱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있고요. 그리고
섣불리 여진인들의 말만 듣고 군대로 움직이는 거는 그들을 번리로서 관리하는 입장이었던 조선에게는 체면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한 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원로 대신들을 비롯한 여러 조정의 대신들은 변경에서 여진인들이 벌이는 습격은 변장들로 하여금 대응하게 하면 될 일이라고 소금요 이러한 습격에 일일이 군사를 동원하는 건 지나치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병조의 관원들과 변방에서 실제로 방어 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진들은 여진 세력을 정보를 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사람은 보내서 정보를 미리 파악하자, 정보를 새로 수집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연산군 또한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여진 지역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보고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평안도에서는 기주위의 여진인들이 변경을 새로 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정황이 보고가 되었고 요동도사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8월에 들어와서 벽동진이 실제로 습격을 당했는데 이때는 여진인들이 채탐활동 중이던 조선군을 사로잡아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때의 여진 습격 양상에서 곤란했던 점은 이들이 배를 타고 계절에 상관없이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이에 조선 조정에서는 여진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향화여진이었던 동청례를 압록강 이북에 파견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동청례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는 지금 제시되고 있는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압록강 이북의 여러 여진 세력들 사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인물이었던 동청례는 연산군대에 총 2번에 걸쳐서 압록강 이북에 파견이 되었고 기주위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주위를 포함해서 당시 압록강 이북에 있던 여러 여진 세력들을 초유하고 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지난번에 잡아갔던 사람들을 돌려주길 바란다라는 약속을 받아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유지되는 가운데 압록강 이북의 여진 세력들이 조선에 내조하는 걸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기주위는 지금 보시면 건주 3위의 영역 안에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과연 기주위는 그럼 건주 3위와는 다른 집단인가? 그리고 어째서 기주위의 독단 행동을 3위의 추장들은 막지 못했는가? 그리고 기주위는 대체 왜 조선을 습격을 했으며 이들은 조선이 기존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집단 같은데 이들이 조선의 그 존재가 알려지면서 여진 대책에 뭔가 변화가 있었는가? 라는 점이 의문이 들었었죠.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부터는 이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